나는 하루 3번 딱 반 공기만 먹어요. 배불리 먹는 날, 설날 아니면 없지. 어차피 늙으면 입맛도 없어. 점심 한 끼만 먹는 날도 많아. 굶으면 속이 시원해져.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두 노인의 20년 식습관 대결 이야기입니다. 한 분은 하루 3끼 조금씩 꾸준히 드셨고 또 다른 분은 아예 끼니를 건너뛰곤 하셨어요. 20년간 각자의 방식으로 건강을 지켜온 두 분.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분이 갑자기 쓰러진 것이죠.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눈 떠보니 응급실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과연 누구의 건강법이 옳았을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조금씩만 먹는 소식주의자 78세 김영수 할아버지와 끼니를 건너뛰는 간헐적 단식가 76세 이상만 할아버지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에 관한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자신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정보예요. 여러분,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소중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노인의 충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종로구의 평화로운 공원에는 매일 오후 12시가 되면 한 벤치에 두 노인이 나란히 앉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항상 수수하면서도 편안한 차림의 김영수 할아버지와 이상만 할아버지였죠. 영수야, 또 그 작은 도시락이냐? 이상만 할아버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깔끔한 스테인리스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반 공기의 현미밥, 작은 생선 한 토막, 3가지 나물이 젓가락에 담겨 있었습니다. 난 매일 이렇게 먹는 게 좋아. 자네는 오늘도 점심을 안 먹었나? 김영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상만 할아버지는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 사이에만 먹어. 지금은 물만 마시는 시간이지. 이게 내 비결이라니까. 두 할아버지는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직업도 달랐고 성격도 달랐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만큼은 둘 다 열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완전히 달랐죠. 김영수 할아버지가 소식을 시작한 것은 58세 때였습니다. 당시 그는 대기업 인사부 이사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회식이 일주일에 3번은 기본이었어. 김영수 할아버지가 해상했습니다. 술자리도 많았고 스트레스 받으면 폭식하는 습관도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김 이사님, 이대로 가면 5년 안에 큰 병이 올 수 있습니다. 당뇨 직전이고 고혈압, 고지혈증 다 있네요. 체중 85kg, 혈압은 160에 100, 공복혈당 125mg/dl. 모든 수치가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영수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마침 아들이 일본 출장에서 가져온 책이 있었어. 하라하치 부메라는 책이었지. 일본어로 배를 80%만 채워라는 뜻인데 이게 오키나와 장수의 비결이라는 거였어. 오키나와는 세계적으로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그 책에는 오키나와 노인들이 항상 배를 80%만 채우고 식사량을 적게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선언했지. 내일부터 밥 양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아내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 김영수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부터 모든 식사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항상 배가 고팠고 짜증이 나고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회의 중에 배에서 소리가 나서 민망했던 적도 있었죠. 처음에는 정말 지옥 같았어. 특히 회식 자리가 제일 힘들었지. 다들 먹으라고 권하는데 내가 거절하니까 분위기가 어색해지더라고. 하지만 놀랍게도 2주가 지나자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만에 7kg 빠졌고
6개월 후에는 혈압과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1년 후에는 모든 약을 끊을 수 있었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간 약 한 번 안 먹었어. 감기약조차도. 김영수 할아버지의 하루는 엄격한 규칙성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고 15분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은 7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에 딱 반 공기씩만 먹었습니다. 식사량은 적지만 단백질과 채소는 꼭 챙겨 먹어. 작은 생선 한 토막이나 두부, 계란도 매일 먹고 채소는 우리 텃밭에서 직접 기르는 것으로 먹지. 김영수 할아버지는 아파트 베란다와 근처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길렀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 토마토 등을 직접 가꾸며 신선한 채소를 매일 먹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꼭 30분 산책을 해. 소화도 잘 되고 혈당 관리에도 좋거든. 저녁에는 1kg 아령으로 가벼운 근력 운동도 하지. 나이 들수록 근육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 김영수 할아버지에게 소식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적게 먹고 꾸준히 움직이고 마음 편하게 가지는 거야. 내 몸에 정말 필요한 만큼만 먹으면 돼. 욕심을 버리니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어. 반면 이상만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건강을 관리했습니다. 그가 간헐적 단식을 시작한 것은 56세 대학 교수에서 은퇴한 직후였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생활 리듬이 완전히 깨졌어. 이상만 할아버지가 해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도 없고 강에 준비할 필요도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공허했지. 그러다 보니 습관적으로 먹게 되더라고. 은퇴 후 1년 만에 그의 체중은 88kg까지 늘었고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저하되었습니다. 한때는 2시간 연강도 거뜬히 했는데 책 한 페이지 읽는 것도 힘들어졌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고민하던 차에 그때 우연히 TV에서 간헐적 단식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만 먹고 나머지 시간은 물 외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 방식이었죠. 그 다큐에서는 단식이 뇌 건강에 좋다는 내용이 있었어. 특히 인지 기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했지. 이거다 싶었어. 이상만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2시간 단식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밤에 배고파서 잠도 제대로 못 잤지. 아내는 내가 또 무슨 엉뚱한 짓을 하냐고 빈잔을 줬어.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니 신기하게도 배고픔이 줄어들더라고. 점점 단식 시간을 늘려 결국 16시간 단식, 8시간 식사 패턴으로 정착했습니다. 보통 오후 1시에 첫 식사를 하고 저녁 7시 전에 마지막 식사를 마쳤습니다. 아침에는 블랙커피 한 잔만 마셔. 커피가 공복감을 줄여주거든. 그리고 공복 상태일 때 두뇌가 가장 맑다는 걸 발견했어. 그래서 오전 시간에 독서와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 놀랍게도 3개월 만에 10kg 빠졌고 활력도 돌아왔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도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력이 좋아져서 은퇴 후에도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만 할아버지는 간헐적 단식으로 20년간 건강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는 이 방법이 노화를 늦추고 뇌 건강에 좋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방법으로 건강을 관리하던 두 친구는 70대에 접어들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의 건강 리포트는 놀라울 정도로 양호했습니다. 혈압 120에 80 정상, 혈당 안정적, 콜레스테롤 정상, 간 기능 정상. 모든 지표가 50대보다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내가 소식과 운동 얘기를 하니까 메모까지 하더라. 김영수 할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근육량이었습니다. 동년배보다 10% 높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골밀도도 60대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이상만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는 약간 달랐습니다. 혈당은 매우 낮았고
콜레스테롤도 정상이었지만 근육량이 동년배보다 15% 낮게 나왔습니다. 골밀도도 약간 낮은 편이었습니다. 이상만 할아버지는 의사에게 근감소증 초기 징후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단백질 섭취 증가와 근력 운동을 권했지만 그는 자신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평생 연구자로 살아온 내게 증거 없는 조언은 의미가 없었어. 근육이 조금 줄어든 게 뭐가 대수냐고 생각했지. 단식의 장점이 더 크다고 믿었으니까. 봄이 시작된 어느 날 두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공원에서 만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벚꽃도 만개하고. 김영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런 날은. 이상만 할아버지가 말하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얼굴이 창백한데? 김영수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워.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어서 그런가? 이상만 할아버지는 가쁜 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가 물병을 건네주었지만 이상만 할아버지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는 벤치에서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영수야, 다리가 말을 안 들어. 이상만 할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즉시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10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친구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곧 도움이 올 거야. 그가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이상만 할아버지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은 후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진단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혈당과 함께 근감소증이 상당히 진행되었네요. 이런 상태로는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육량 감소가 이 정도면 낙상 위험이 매우 높아요. 이상만 할아버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건강을 위해 단식을 해왔는데요. 모든 연구 결과에서 단식이 장수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식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포 재생과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와 근육 유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근육이 생명입니다. 근육량이 10% 감소하면 사망률이 30%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검사 결과 이상만 할아버지의 근육량은 같은 나이대 평균보다 30%나 낮았습니다. 단백질 섭취 부족과 근력 운동 부재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단식을 통해 혈당 관리는 잘 하셨지만 단백질 섭취가 너무 부족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보다 50% 많은 양이 필요하죠. 병실에 혼자 남겨진 이상만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그는 단식의 효과만 믿고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간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교수 시절 연구 방법론에서 항상 강조했던 모든 변수를 고려하라는 원칙을 자신의 건강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 날 김영수 할아버지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는 이상만 할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내가 만든 특별식이야. 두부와 닭가슴살, 그리고 우리 텃밭에서 기른 나물들이야. 단백질도 충분하고 맛도 괜찮을 거야. 이상만 할아버지는 감동했습니다. 고마워. 영수야, 내가 항상 단백질 얘기하는 게 귀찮았는데 이제 보니 내 말이 맞았어.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근력 운동 방법을 친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아령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 나도 처음에는 손목이 아파서 힘들었는데 금방 적응돼. 중요한 건 꾸준함이야. 6장 이상만 할아버지의 변화.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이상만 할아버지는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영양사와 물리치료사가 그에게 맞는 식단과 운동 계획을 세워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단식은 계속해도 좋지만 식사 시간에는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근력 운동도 필수라고요. 이상만 할아버지는 결연한 표정으로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kg 아령도 들기 힘들었습니다. 손목이 아프고 단백질을 그렇게 많이 먹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학자로서의 집념으로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해 갔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이 할아버지 체중으로는 하루 최소 70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내 몸무게 60kg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 72g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지. 이제는 매 끼니마다 단백질 양을 계산해. 아침에 프로틴 쉐이크, 점심엔 닭가슴살, 저녁엔 생선이나 두부. 처음엔 이상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됐어. 김영수 할아버지는 친구의 재활을 돕기 위해 매일 아침 그의 집에 들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아침 운동을 하고 때로는 텃밭 일도 같이 했습니다. 영수 덕분에 내가 다시 건강을 찾고 있어. 이제 은퇴한 노인들을 위한 건강 가이드북을 쓰려고 해. 내가 겪은 실수를 다른 사람들은 반복하지 않았으면 해. 놀랍게도 6개월 후 이상만 할아버지의 근육량은 15% 증가했고 걷는 속도와 균형 감각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간헐적 단식을 실천했지만 이제는 식사 시간에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챙겼습니다. 이제는 간헐적 단식을 하더라도 영양소 균형을 맞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 특히 나이 들수록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걸 몰랐던 거지. 젊었을 때는 몸이 알아서 회복했지만 나이 들면 의식적으로 챙겨야 해. 7장 두 할아버지의 지혜 나누기. 1년 후 두 할아버지는 다시 같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상만 할아버지는 튼튼한 다리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얼굴에도 건강한 혈색이 돌았습니다. 영수야, 내 말이 맞았어. 먹는 건 양보다 질이 중요하더라고. 이상만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여전히 소식을 계속해. 근데 요즘은 콩나물국에 두부 반모 추가해.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걸 너한테 배웠으니까. 이상만 할아버지는 자신의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작은 용기에 단백질과 채소가 균형 있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하루 2끼 운동도 빠짐없이. 아침에 달걀 2개와 두부 먹는 걸 절대 거르지 않아. 김영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상만 할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두 할아버지는 웃으며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건강한 노년을 위한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8장 건강정보의 확산. 두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동네에 퍼져나갔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노인들이 그들의 건강 비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 그 소식이라는 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이 선생님, 간헐적 단식하면 정말 머리가 맑아진다는 게 사실인가요? 다른 할아버지가 궁금해했습니다. 김영수와 이상만 할아버지는 경로당에서 비정기적으로 건강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년기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주제로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소식과 간헐적 단식 모두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이에요. 김영수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단식의 장점만 믿고 단백질과 운동을 소홀히 했다가 큰 코 다쳤어요. 나이 들수록 근육이 생명입니다. 이상만 할아버지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이상만 할아버지는 은퇴한 교수답게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노인 건강에 관한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70대 이후의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이라는 제목의 이 책자는 지역 도서관과 경로당에 배포되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실버 텃밭 가꾸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노인들이 모여 채소를 가꾸고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텃밭 일은 자연스러운 운동이 됩니다. 허리 굽히고 물 나르고 흙 파고 모두 좋은 운동이죠. 게다가 직접 기른 채소는 정말 맛있어요.
두 할아버지의 건강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 소개되었고 이를 본 어느 대학교 노인의학 연구팀이 그들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두 분의 사례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연구 참여자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정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두 할아버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연구실을 방문하여 다양한 검사를 받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김현정 교수는 노인의학 학회에서 두 할아버지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소식과 간헐적 단식 모두 과학적으로 수명 연장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칼로리 제한이 수명을 연장한다는 연구는 1930년대부터 있었죠. 설치류에서는 30%까지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와 근육량 유지가 생존에 더 중요해집니다. 근감소증은 낙상, 골절, 그리고 결국 사망률과 직결됩니다. 김현정 교수의 연구팀은 노년기 영양 섭취와 근육량의 상관관계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고 이 논문은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영양학 전문가 이지현 교수는 두 노인의 식단을 분석한 후 노년기 영양 섭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단백질 필요량이 젊은 성인보다 50% 더 많습니다. 하루 최소 1.2gk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즉 60kg 노인은 하루 72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 양은 달걀 약 10개, 닭가슴살 300g 또는 두부 약 2모에 해당합니다. 몇 끼 조금씩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생리학 전문가 박준호 교수는 노년기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 2-3회, 20-30분의 근력 운동으로도 노년기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릎 구부리기, 팔들기 같은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두 할아버지의 사례는 운동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김영수 씨는 매일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해서 동년배보다 근육량이 10% 많았고 이상만 씨는 운동 부족으로 근육량이 감소했다가 운동을 시작한 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10장 10년 후 두 할아버지의 모습. 시간은 빠르게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88세와 86세가 된 두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공원 벤치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둘 다 건강하게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수야, 우리 둘 다 통계적 기대 수명을 넘었네. 이상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아버지는 6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난 벌써 88세야. 소식과 운동이 정말 효과가 있었나 봐. 김영수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주변의 다른 노인들에게 건강의 비결을 알려주는 동네의 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그들의 실버 건강 모임에는 수십 명의 노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정답은 없어. 하지만 분명한 건 몸을 아끼는 습관은 분명히 수명을 늘려준다는 거야. 김영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소, 적절한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것이 우리가 발견한 장수의 비밀이야. 이상만 할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그들이 자주 만나던 공원 벤치에는 이제 작은 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건강한 노년의 지혜가 시작된 자리. 두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노년의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할아버지와 전문가들이 제시한 노인 건강을 위한 몇 가지 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무조건 굶지 말기. 배고픔을 참는 것보다 적절한 영양소 섭취가 중요합니다. 둘째, 단백질은 몇 끼 조금씩 고기, 생선, 두부, 달걀, 유제품을 골고루 섭취하세요. 70세 이후에는 젊은 사람보다 50%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셋째, 간헐적 단식할 땐 운동 필수 단식과 함께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근육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70대 이후엔 근육 유지가 생명 근육량은 독립적인 생활과 수명에 직결됩니다. 주 2-3회, 20-30분의 근력 운동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5째, 꾸준함이 장수의 열쇠. 건강한 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째, 텃밭 가꾸기. 직접 채소를 기르면 신선한 식재료를 섭취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운동이 됩니다. 7째,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맺기.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8째, 뇌 활동 유지하기. 독서, 퍼즐, 새로운 취미 등으로 두뇌를 활발하게 사용하세요. 9째, 적절한 수면.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중요합니다. 7-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취하세요. 10번째, 기적인 건강검진.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할아버지의 맛있는 건강식단 레시피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의 소식 단백질 도시락의 재료는 현미밥 반 공기, 두부 14모, 삶은 달걀 1개, 데친 시금치, 구운 고구마 작은 것 12개, 된장 1작은술, 들기름 약간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 현미밥 반 공기를 도시락 한쪽에 담습니다. 두 번째, 두부는 사각형으로 썰어 간장과 참기름으로 간을 약하게 합니다. 세 번째, 삶은 달걀은 반으로 잘라 담습니다. 네 번째, 데친 시금치는 들기름과 소금으로 무쳐 담습니다. 5번째, 구운 고구마를 작게 잘라 담습니다. 마지막으로 된장은 그릇에 담아 함께 가져갑니다. 이 도시락은 칼로리는 적지만 단백질과 영양소는 풍부해요. 무엇보다 배부르고 맛있죠. 이상만 할아버지의 간헐적 단식 후 첫 식사 재료와 만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재료는 그릭 요거트 100지, 삶은 닭가슴살 100지, 삶은 달걀 2개, 아보카도 12개, 견과류 1줌, 올리브오일 1큰술, 계절 과일 조금. 만드는 법은 첫 번째, 그릭 요거트를 그릇에 담습니다. 두 번째, 닭가슴살은 먹기 좋게 찢어 올리브오일과 소금, 후추로 간합니다. 세 번째, 삶은 달걀은 4등분합니다. 네 번째, 아보카도는 얇게 썹니다. 5번째, 모든 재료를 그릭 요거트 위에 예쁘게 올립니다. 6번째, 견과류를 뿌리고 올리브오일을 두릅니다. 7번째, 계절 과일을 곁들입니다. 단식 후 첫 식사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야 해요. 이 한 끼로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절반을 섭취할 수 있죠. 두 할아버지의 간단한 근력 운동법도 알려드립니다.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10회 3세트. 무릎과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주는 기본 중에 기본 운동이에요. 1kg 아령 들기 양팔 각 15회 2세트. 처음에는 500지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팔 근육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죠. 벽 밀기 팔굽혀 펴기 -10회 2세트. 벽을 향해 서서 팔을 뻗고 벽을 밀었다가 돌아오는 동작이에요. 가슴과 팔 근육에 좋아요.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 양쪽 각 10회 2세트. 허리와 복부 근육을 강화해 허리 통증 예방에 도움이 돼요. 이상만 할아버지는 단식 중 근력 유지 운동 20분. 고무밴드 당기기 -15회 3세트. 고무밴드를 이용한 운동은 관절에 부담이 적어서 좋아요. 앉아서 무릎 펴기 양쪽 각 15회 2세트.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쭉 펴는 운동이에요. 허벅지 앞쪽 근육 강화에 최고죠. 발 뒤꿈치 들기 -20회 2세트. 종아리 근육을 단련해주는 간단한 운동이에요. 균형 감각에도 도움이 됩니다. 맨손 복부 운동 -10회 2세트. 의자에 앉아 상체를 약간 뒤로 기울이고 버티는 운동이에요. 복부 근육 강화에 좋습니다. 이 운동들은 누구나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당장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노년은 오늘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건강은 나이보다 습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